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먼저 국외의 독립전쟁, 무장투쟁운동을 좀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국외에서는, 국내에서는 하기 힘들지, 이거는. 그래서 국외에서 주로 이제 만주나 연해주야. 특히 만주나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는 무슨 투쟁이 활발했냐면 무장투쟁이 활발했어. 무장투쟁운동이 활발했다. 자, 그래서 대충 먼저 1920년대, 몇 년대? 1920년대 무장투쟁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째,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3.1운동 이후에 만주에 있는 무장독립단체들이 무장투쟁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20년부터. 자, 그래서 만주에 있는 무장독립단체들이 국경선을 압록강을 넘어와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와서 국내를 자꾸 공격하는 거, 일본 군대를 막 공격했겠지. 그래서 일본군과 교전이 잦아졌으며 그 상황 하에서 조선 무장독립단체가 일본군을 물찌르는 전투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 최초의 전투가 봉오동 전투야. 줄 쳐놓고.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걸 승리를 이끌었던 부대가 바로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자, 그래서 20년대 무장독립단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기억해 두세요. 봉오동 전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더욱더 많은 병력을 만주로 출병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만주에 있는 무장독립단체들을 소탕할 목적으로. 그래서 대규모 병력을 출병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더 깨지는 거야. 그걸 청산리 대첩이라고 한다. 청산리 대첩이라고 한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다음에 뭐가 나온다? 청산리 대첩. 이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부대가 가장 대표인 게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라는 부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대는 반드시 좀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군대가 봉오동하고 청산리에서 잇따라 깨졌잖아. 그래서 만행을 저질러 이때. 그래서 만주에 똑같이 보십시오, 그냥. 만주에 사는 조선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시작해. 그걸 간도참변이라고 합니다. 간도참변. 그래서 조선인들을,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조선인들이 무고하게 학살당하자 이 지역에 있는 무장독립단체들이 일단 이 지역을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영토로 이동을 해. 거기가 자유시야, 자유시. 이건 러시아야, 러시아 영토야. 연해주야, 연해주. 자, 여기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강제로 무장 해제를 당한다. 그런데 조선인들은 거기서 저항했겠지.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 그걸 자유시사변이라고 한다. 자유시사변. 그래서 개념은 조선 독립군들이, 무장 독립단체들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강제로 무장 해제당했습니다. 이걸 자유시사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요게 20년대 간도하고 연해주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그거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복잡하게 나왔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요 칠판에 적어 있는 것만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무장단체가 있거든. 1930년대 무장단체가 있어. 그 30년대 무장단체가 바로 한국독립군,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한국독립군 지청천이 이끌어서 지청천 이청천이라고 돼. 똑같은 인물이야. 지청천이 주도했던 한국독립군과 양세봉이 주도했던 조선혁명군이라고 있어요. 조선혁명군, 양세봉이 주도했다. 그래서 요 두 단체도 좀 알아두세요. 요 두 단체는 30년대에 만주에서 활약했던 무장단체인데 요 두 단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중국 무장단체와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부대야. 이걸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지. 한중연합.
그래서 한중연합으로 일본을 물리쳤다.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쌍성보 전투, 영릉가 전투, 이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단체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냥 넘기시고 뭐 다른 단체도 있는데 이 단체가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냐면 30년대에 또 조선의용대라는 단체 하나, 조선의용대라는 무장단체가 있거든요. 자, 그거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거야.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라는 단체. 이렇게. 그 다음에 40년대 무장단체가 두 개 있다. 40년대 무장단체는 일단 40년대는 한국광복군이 제일 중요하고, 별표 이거는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무장단체야. 그래서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은 3.1운동 이후 건립됐지만 그때는 무장단체가 없었어. 40년대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무장단체를 뭐라 그런다? 한국광복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이 한국광복군과 관련되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정당을 한국독립당이라고 한다. 한국독립당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소속 정규군들 뭐라 그런다? 한국광복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단체는 반드시 알아주세요. 더 중요한 거니까. 요 단체가 40년대 주로 무장투쟁을 주로 했던 단체인데, 이 단체는 이제 연합군과 연합을 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서 군사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연합을 해서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던 부대야.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군과 합동훈련을 한 다음에 한국광복군의 대원들을 한반도에 투입시켜서 일본을 직접 몰아내고자 했던 작전이야. 이걸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해. 그런데 이 투입되기 바로 직전에 일본이 패망을 해버려. 그래서 무산되는 작전이야. 그래서 이런 단체가 뭐다? 한국광복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다른 단체도 있을 수 있지만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봉오동 전투, 홍범도 대한독립군, 청산리 대첩, 김자진 북로군정서, 한중연합작전,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임시정부 소속 무장단체, 한국광복군, 요 정도는 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의열운동을 좀 합시다. 의열운동은 이게 무슨 운동? 이것도 사실은 뭐 무장투쟁의 일환인데 의열운동이라고 한다. 자, 의열운동은요, 의사열사운동인데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일본 중요 요인들을 암살하고 식민지 지배기관을 폭파 파괴하는 활동을 주로 했던 운동이 바로 의열운동인 거야. 자, 그래서 암살, 폭파 이런 활동을 주로 했다. 이걸 의열운동이라 한다. 대표적인 단체가 의열단이야. 의열단이라는 단체하고 애국단이라는 단체, 그 두 단체는 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의열단은 누가 주도했냐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주도한 단체야. 애국단은 임시정부의 김구, 임정소속 의열단체야. 이거는 임정소속.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 있죠. 이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한다.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글은 신채호가 지은 거야. 신채호.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이 의열단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김익상 이런 사람들 나오지. 김익상, 김상옥,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김익상, 김상옥, 김지석. 특히 나석주는 동양척 식주식회사, 식산은행 등의 폭탄을 던진 사람이야. 자, 그래서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등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뭐다? 의열단입니다. 그 다음에 김구, 임정소속
의열운동단체는 애국단이야. 이 유명한 두 사람 기억하세요. 이봉창과 윤봉길 이거. 이봉창 이거하고 윤봉길. 이봉창과 윤봉길이 바로 어떤 단 소속이야? 애국단 소속. 특히 윤봉길. 윤봉길은 상해 홍구공원이라고 있어. 홍구공원에서 일본 애들이 기념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위 장성하고 관리가 많이 참석한 상태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었거든. 거기다 폭탄 던진 사람이야. 그래서 상해 홍구공원 의거. 그래서 요 두 단체도 좀 기억해 두시면 돼. 의열단. 그래서 무장투쟁, 그 다음에 의열단과 애국단.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에 민족문화 수호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를 정리합시다. 자, 그건 뭐냐면 먼저 한글 연구, 조선어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일제시대 때 조선어를 주로 연구했던 단체를 좀 알아두십시오. 그게 이제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하고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 이게 일제시대 때 조선어 연구에 기여했던 단체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무엇을 했냐면 각야날을 제정했어. 각야날, 이거는 지금의 한글날의 기원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조선어 연구회가 뭘로 발전하냐면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로 발전하거든. 조선어 학회. 자, 조선어 학회에서는 뭘 했냐면 국어사전 펴보면은 표준어도 나오지. 그래서 조선어 표준어를 제정했어.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우리 맞춤법 통일안도 제정했어. 맞춤법 통일안.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그래서 일제시대에 표준어를 제정하고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한 단체가 어떤 단체다? 조선어 학회. 그리고 요걸 통해서 무슨 사업을 전개했냐면 얘네들이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은 조선어 맞죠? 그러니까 조선어 사전, 국어 사전이지.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했던 단체야. 그런데 편찬되지는 못해. 그냥 시도만 하고 결국은 편찬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조선어 학회 정도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연구와 관련 있는 걸로 갑시다. 한국사 연구와 관련 있는 거는 일단 민족주의 사학이 있어. 민족주의 사학. 두 사람 기억하세요. 박은식과 신채호. 박은식과 신채호. 합방 전에도 미리 공부한 거야. 박은식과 신채호는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박은식은 혼사상, 신채호는 난가사상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박은식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하고 한국 통사저수란 사람. 신채호는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렇게 집필한 사람. 그래서 그거 정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이라고 나와있지? 사회경제사학은 그거는 백남은 기억하세요. 백남은인데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 하나 정체성론이 있거든? 정체성론을 반박한 사람입니다. 정체성론을 반박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야? 백남은. 그 다음에 실증주의사학 이렇게 나오죠? 실증주의사학과 관련된 단체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진단학회야. 실증주의사학 밑에다 진단학회라고 써놔. 진단학회는 역사를 어떻게 연구했냐면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실증주의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세요. 그다음 밑에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조선학운동.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학문을 하자라는 운동인데 조선학운동인데 이건 누가 주도했냐면 그 세 사람 써놓으세요.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이 주도한 운동이다. 그래서 이게 조선학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인보에다가 얼이라고 써놓으세요. 얼사상. 문일평에다가 조선심이라고 써놓으세요. 조선심. 박은식은 혼사상, 신채호는 난가사상, 정인보는 얼사상, 문일평은 조선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역사 연구와 관련되어 있다. 굳이 사람을 한다면 일단 박은식과 신채호는 확실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문학과 영국 종교와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독립운동 지금 이제 요번에는 요 시간에는 주로 무장투쟁운동과 의열운동단체 두 단체, 조선어 연구원 단체, 조선어 연구, 조선어 학회, 역사 연구 관련해서는 박은식, 신채호, 백남훈, 진단학회, 조선학운동,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셨고, 여기까지가 이제 일제시대입니다. 여기까지 근대사회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현대사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